예, 안녕하세요. DS4 HGB 서민환입니다. 오늘은 FT8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그 FT8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워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교신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8을 알아보기 위해서 FT8의 역사, 간단한 역사 알아볼 거고요. 리그와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연결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깔아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깔았던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FT8을 운용하는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8은 원래 그 HF에서 쓰려는 것이 아니고 EME에서 JT65라는 모드로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FT8처럼 디코딩이 잘 되고 교신이 잘 된다는 장점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분 동안 송신하고 1분 동안 수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길다, HF에서 쓰기 너무 길다 해가지고 15초 송신하고 15초 수신하는 FT8 방식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17년도부터인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15초도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7.5초로 줄인 FT4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인기를 얻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콘테스트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쓰이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기존에 우리가 그 쓰던 CWSSB하고 차이점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전기가 있으면, 리그가 있으면 리그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기존에는 사람이 들었단 말이죠. 사람이 귀를 통해서 신호를 듣고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함으로써 SSB 신호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렇게 리그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마이크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전파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어 이런 걸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교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그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우리 귀에 들어가면 결국 해석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사람의 목소리를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먹고 뇌에서 명령을 해서 입으로 가서 이제 PTT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FT8은 한국어가 아니죠. 디지털 신호입니다. 나중에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지만 휠리윌리 하는 이런 휘파람 비스무리한 신호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못 듣죠. 당연히 사람이 못 듣고 컴퓨터가 들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들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주체가 기존에는 사람이었는데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로 바뀌고 이 컴퓨터를 사람이 관리한다라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사람이 외부에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러면 리그에서 나오는 신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컴퓨터의 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죠. 당연히 마이크에 해당을 하겠고요. 컴퓨터의 입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스피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마이크에는 스피커가 연결이 됐고요.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마이크는 스피커랑 연결이 됐고요. 스피커는 컴퓨터의 마이크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인터페이스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 대충 이런 것이 컴퓨터랑 접속을 해주는 과정이 인터페이스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리그와 컴퓨터를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이거 연결하는 방법, 요것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전선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스피커하고 마이크 그냥 둘이 가까이 돼가지고 신호가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부터 제일 최신까지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제일 최신이고요. 4번이 제일 최신이고 1번이 제일 속된 말로 무식한 방법입니다. 디코딩은 되는데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없이 접속.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법에서 아까 표기한 대로 하면 스피커, 리그에서 나오는 신호를 컴퓨터의 마이크에 입력을 해준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스피커를 그냥 마이크에 갖다 대는 거예요. 리그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마이크에 갖다 댄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반대로 송신을 할 때는 오이님들께서 키를 잡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갖다 대서 넣어준다는 거죠. 이 컴퓨터에 해당하겠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데스크톱에는 요 마이크가 없죠. 마이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노트북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마이크랑 스피커가 동시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데스크톱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요거를 따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마이크에 해당하는 부위를 따로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스피커를 마이크에 갖다 댄다, 가까이에 갖다 댄다. 이 공간 사이에서 로스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신호의 손실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드에서 워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JA하고 이제 중국 이런 데 신호는 잘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DX를 찾기 시작하면은 이 방법은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없으실 때 간단히 한번 워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워치해 보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요건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 없이 오디오 선만 연결. 리그 내부에는 복스 기능이 있죠. 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의 예시고요. 사람이 그냥 리그의 마이크에다가 대고 리그의 마이크에 그냥 말을 했을 때 내가 PTT를 잡지 않아도 어느 레벨 이상의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키를 잡아서 송신을 하겠다. 송신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그냥 마이크에만 입력해주고 리그에는 복스를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활성화를 시켜놓고 연결을 해놓으면 리그에서 전파가 알아서 나가고 스피커에서 신호가 안 나갈 때는 다시 요거에서 나오는 신호가 컴퓨터로 입력이 됨으로써 FT8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최대 장점은요. 저번에 아까 그 공간상에서 전파했을 때 신호 로스가 없습니다.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신호 로스가 없다,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복스가 불안정해요. 이 복스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키를 안 잡아야 될 때 키를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게인을 항상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키를 잡아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없을 때 임시용으로 쓰는 정도, 그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복스가 불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것이 오디오선과 인터페이스를 병용을 한다. 오디오는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기존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CAT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리그의 PTT를 수동으로 제어를 해주겠다. 컴퓨터가 이제 키를 일일이 잡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해당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FT8 프로그램 내부에 리그의 키 잡는 설정이 있습니다. 세팅이 있어요. 거기에서
리그랑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이콤, 캐노드, 야외수, 제조사별로 이 연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도, 시기별로 해서 인터페이스 방법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햄들도 많이 쓰는 장비면은 유튜브 같은 데에서 요즘은 FT8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FT8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둔 비디오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 따라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FT891 그 모빌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기능이 있어요.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접속을 해줬습니다. 여기 기존에 이게 최대 장점은 뭐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복스가 오작동하는 일이 없어요. 오작동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송수신이 정확하고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흔한 인터페이스예요. 제일 흔합니다. 예, 그 옛날 리그들도 그렇고 요즘 리그들도 그렇고 이 방식은 다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흔한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제일 최신 아마 2017년도 16년 17년도 이후에 나온 그런 장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USB 단자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저희가 마이크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스피커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리그랑 컴퓨터랑 인터페이스 해주는 CAT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세 개를 각각 따로따로 연결을 해줬죠. 케이블이 많아서 불편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리그 후면에 USB 단자가 하나 있어요. USB 단자가 아예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C7300이 있고요. 이거밖에 모르겠네요. 근데 저번에 LTO님께서 FT3000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베이스 모델이죠. 베이스 모델 그런 모델들이 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USB 안에 자체에 사운드 카드를 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운드 카드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USB 케이블로 많은 정보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으니까 요거랑 그냥 컴퓨터랑 접속을 해주고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세팅 몇 개만 거치면은 케이블 하나라도 14,5K더라. FT8을 끝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이 거의 되실 분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요즘 리그는 이런 것들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그 구매할 때 이것도 알아가지고 되는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이블이 하나를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와 리그를 내가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던 방식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그럼 이제 컴퓨터에다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목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요. FT8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UTC-K 3.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시간 보정 프로그램이에요. FT8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15초간 송신을 하고요. 그리고 15초간 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한 13초 송신하고 2초 정도는 좀 여유를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시계는 저희 눈에는 정확해 보이지만 별로 정확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보정을 안 한 컴퓨터는 통상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FT8을 하자니 문제가 된다는 거죠. 15초 송신하고 15초 수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놓으니까 디코딩을 해도 내가 놓치는 신호가 있게 된다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보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제일 필수적입니다.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부가 편입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 부가 편입 프로그램은 이제 FT8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5초 송신하고 15초 수신, 그리고 교신 내용은 간략하게요. 그리드, 로케이트 넘버라고 하죠. 저희가 뭐 PM 광양은요, PM34, 그리고 저희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미스키. 요거 한번 각각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시그널 리포트 보내고요. 그리고 각자가 73 요거 3개만 날리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교신이. 요것만 각각 나눈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2분 내지 3분이면 교신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교신이 DX가 굉장히 잘 되는 모드라서 또 많은 곡들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적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4 OM을 이용을 해서 로깅을 해주고요. 근데 이 로깅이 자동으로 하려면 나중에 비디오로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자동 로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가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내부에서 설정을 해줘서 로그4 OM하고 상호 연동을 통해 오토 로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 로깅. 교신 끝내고 버튼 하나 OK만 하나 누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교신 일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편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마지막에 요 프로그램은 이 앞에 있는 로그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콜사인을 봤을 때 이 콜사인하고 교신을 한 적이 있는가, 교신을 한 적이 있으면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같이 설치를 하면 상당히 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두세요. 요거 두 개는 운영에 필수적이고 부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 운용 화면이에요. 실제 운용 화면이고요. 제 컴퓨터에서 보이시죠? 어제 어제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 안에 내용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램 깔아 놓았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4 OM,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그 프로그램이고요. 요 왼쪽이 요 부분까지가 FT8 프로그램입니다. FT8 프로그램이고요. 요거까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놈 네모나게 쳐볼게요. 요놈이 아까 전에 요거 부가 편입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위에가 스펙트럼. 지금 내가 7074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저거 UTC-K 3.1 시간 보정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여기 아래에다가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CQ를 내고 있습니다. CQ 내는 곡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감이 대충 오시겠지만 나 이외에 활동하고 있는 스테이션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왼쪽 창에 해당되는 것은 밴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요 그래프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저 SSB, USB 모드가 2.8kHz 대역폭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0에서 2800까지의 상황을 모조리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모조리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에다 한꺼번에 딱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럼 RX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요. 여기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 밴드 액티비티는 전체를 보는 것이고, 요거 RX 프리퀀시는 수신하는 주파수에 활동하는 신호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초록색에서 해당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오디오 입력 레벨입니다. 리그에서 나오는 신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줬을 때 컴퓨터에서 얼마나 입력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그래프가 지금은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괜찮다는 거고요. 빨간색이 되면은 저 신호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신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그의 볼륨 컨트롤 조절을 하셔서 여기 초록색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리그의 주파수를 맞춰 주시고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모든 밴드에서, 이 디지털 모드는 모든 밴드에서 USB 모드입니다. 3.5메가도 USB 모드고요. 어느 밴드든 다 USB 모드입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교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만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USB 모드가 되고요. 되겠고, 내가 송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깔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 색상은 빨간색이 되겠어요. 다른 국들이 나를 호출한다 하면 빨간색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콜사인만 나오기 때문에 감도랑 지금 보면 리포트 마이너스 21 데시벨, 여기에서는 리포트가 데시벨이에요. 그리고 로케이터 PM64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호출하는지 알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CX2 알파 캡에 여기는 DS4HGB, 리포트는 마이너스 13입니다. QSL? 이렇게 SSB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DS4HGB, 여기는 CX2 알파 퀘벡. 알겠습니다. 당신 리포트는 마이너스 11데시벨입니다. 오버?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CX2 알파 퀘벡, 여기 DS4HGB. 알겠습니다. 교신 감사합니다. 73 이렇게 날린 거죠. 그러면은 반대쪽에서 73를 날리고 교신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 교신의 종료는 CQ를 내가 냈을 때, 내가 송출을 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CQ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CQ를 내가 수신을 해서 응신을 했을 때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SSB를 운용을 할 때 7070에서 교신을 하고 있는데 JA가 7072에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고 들어오잖아요. 70에. 그래서 저희가 덜 복잡한 주파수를 이동하기 위해서 70, 69 이런 데를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FT8도 뭐 전파를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QRM이 있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써는 게 제일 좋죠. 지금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요. 요 그래프가 지금 다 지울게요. 일단 한번 자, 전반적으로 좀 북적북적한데요. 여기 노란색 색상들 신호가 크면 클수록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 검은색들은 신호가 지금 없는 곳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신호가 지금 여기 이런데 이렇게 검은데 이런데 지금 신호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쓰지 않는 주파수다. 7074 내부에서도 안 쓰는 주파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대에서 송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품질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요 FT8의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요 시간 보정 프로그램 지금 내려놨습니다만은 요 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워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